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7월 30일 금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시장은 코스닥이 1.24% 하락 마감하였고 코스피도 1.24% 하락 마감하였어요. 오늘은 뭐 아침부터 코스피, 코스닥 동일하게 좀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뭐 실제적으로 7월의 마지막 월봉을 만드는 날이죠. 그래서 어제 이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보면서 코스닥은 차라리 위로 올려놓고 끝나고 코스피는 밑으로 밀고 끝나도 상관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된 게 동일하게 밀었어요. 전혀 다른 흐름이라기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뭐 코스닥이 조금 덜 빠지든 아니면 코스피가 좀 덜 빠지든 그런 흐름이 대부분의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동일하게 빠졌다. 애초부터 0.7%씩 쳐밀고 그러다가 0.8, 0.9 그러면서 비슷한 흐름을 보였고요. 오늘 이 투자자 현황을 보면 코스피는 진짜 많이 팔았어요. 이 매도 양도 양이지만 치고받고 했던 이 매수 매도 양이 굉장히 많은 날이었다 오늘. 거래량은 확실히 줄었는데도 많은 양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요, 개인 투자자들보다 확실히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을 사고팔고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볼 수 있는 시장이었어요. 오늘 코스피는 대부분이 이 개인이 10조가 넘어가고 나머지 기관과 외국인의 부분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비등비등하죠. 이 프로테이저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점유율 자체가 별로 차이가 안 났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크게 별 차이 없는 흐름이었지만 그래도 많이 팔았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나왔던 흐름 중에 이 비슷하게 나왔던 흐름이 요때였죠. 요때 언제였나요? 요때 7월 28일이 요날이에요. 요날. 요날 맞네요. 7월 28일 요날과 같은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오늘이 무슨 소리냐, 요날도 아침부터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팔았다가 요날이죠. 요날 팔았다가 요날 10만 100만 18억?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숫자에 맨날 약해서 1800억 정도를 팔았다가 오후장에 쫙 끌어당긴 자리인 거거든요. 반 정도? 그러면서 기관이 추월을 한 자리인데 오늘도 그런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실제적으로 땡기는 흐름이 오늘은 별로 없었어요. 1400억 정도 팔았다가 얘네가 땡기면서 기관은 꾸준하게 팔았고, 근데 실제 최근의 흐름을 보면요, 7월 8일 이후부터 이 기관 투자자가 무지하게 팔았어요. 한 번 딱 하루 빨간 날 들어온 날 7월 23일 빼고는 꾸준하게 팔았다. 한 번도 쉬지 않고 7월 8일 이후부터 종목별로도 구분이 가죠. 어떤 종목은 올려다 놓고 7월 8일 이후부터 끊임없이 팔려서 요러고 있는 종목, 혹은 팔려서 요러고 있는 종목, 혹은 그냥 이 안에서 노는 종목, 뭐 요런 식으로 나눠진다라는 거죠. 대부분 올렸던 자리를 다 반납시켰어요. 그러니까 7월 8일 이후부터 7월 말까지 크게 시장에 뭐라 그럴까요? 재밌는 부분이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지수는 요 안에서 그냥 움직이는 자리인데 실제적으로 계좌는 요때가 더 크게 쳐맞는 계좌예요. 왜? 종목별로도 다 조정을 받는 경우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자, 어찌됐든 이제 7월달도 끝났어요. 이제 8월달이고 8월 15일까지는 좀 조심을 하자. 왜냐하면 그때까지가 원래 이
휴가철이죠. 그럼 8월 15일까지는 좀 애매하고 8월 10일 정도까지는 장중에 좀 흔들림은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뭐 코스피 여기 3200포인트 3200포인트 정도가 유지되는지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코스닥은 지금의 이 자리도 여기죠. 요때 한번 눌러놨던 요 자리가 있잖아요. 저희 그냥 우리만의 악재로 델타 변이가 어쩌고 저쩌고 했다라고 하면서 우리만의 악재로 터진 자리가 여기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요 안에서 지금 움직이는 흐름이에요. 요 안에서. 그리고 오늘의 저점이 이날의 저점을 이탈하긴 했지만 요날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열어두고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1028이 1차, 이 자리 깨지면 1020포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키는 자리가 1010포인트에서 1007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요 세 개의 지지 라인은 웬만하면 이탈하지 않을 거다. 이 마지노선이라는 거죠. 다시 1000포인트를 하향해서 내려갈 이유는 없어 보인다라고 봐야 돼요.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제 1000포인트 올려놓고 30포인트 더 60포인트 더 쳐 올려놓은 다음에 다시 누르는 자리가 또 1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간다라는 건 그만큼 1000포인트가 강한 지지의 역할을 전혀 못해주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보는 부분인 거고요. 자, 어찌됐든 시장이 여기서 더 갈 거냐, 저는 일단 1100에서 1300까지는 더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체적인 이 주가가 올라왔던 흐름을 보면 조정을 받았던 자리, 그리고 조정을 받았던 자리, 그리고 조정을 받았던 자리, 그리고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자리 기준으로 본다면, 요때 조정을 받았던 기간, 요때 조정을 받았던 기간, 그리고 요때, 그리고 요때예요. 즉, 이 조정의 기간이 짧아지고 있거든요. 올라왔던 거리도 당연히 짧아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반이라는 거죠. 이 올라왔던 길이가 빠르게 더 짧아지고 누를 거냐, 아니면 조정의 길이가 더 짧아지면서 주가를 한 번 더 상승시킬 거냐의 기준이에요. 아직까지는 상방이 될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라는 근거죠. 왜? 이 자리 자체가 아직은 짧으니까. 대신 이 자리는 아직 조정이 끝나진 않았다 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 부분인 거고요. 주봉상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여기 밑꼬리 하나 달아놨던 1115포인트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웬만하면 1020포인트를 좀 기준 잡고 싶고요. 월봉상에서도 그래도 음봉으로는 안 끝내놨어요. 이래나 저래나 양봉의 도지의 흐름, 즉 밑으로 빠질 수도 있고 위로 다시 갈 수도 있다 라는 거를 표현하는 자리에 하나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눌렀다 갈 거냐, 뭐 그냥 갈 거냐의 기준이겠지만, 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눌렀죠. 어찌됐든 이 5일선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자리, 드디어 5일선을 만나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5일선을 그동안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 부분인 거고요. 5일선을 한번 닿는다라는 거고, 기존의 흐름상에 봤을 때 거래가 꾸준하게 늘다가 한 차례 죽고 여기서 거래가 빵 하고 터진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 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거래가 한 번 더 터져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매수세가 부족하니까 거래를 죽이면서 음봉을 한번 눌러놓고 다음 때 거래를 조금 더 늘리면서 양봉으로 땡기는 그림이 나타나면 뭐다? 금상첨화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코스피는 한 번 더 눌러도 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너무 가볍기 때문에 그냥
쳐 올려가는 게 차라리 나은 그림이에요. 흔들어대는 것보다. 너무 개인들이 피곤해지는 부분이라서. 왜냐하면 코스닥은 시총 자체가 낮기 때문에 뭐 오늘 하루 뭐 하한가를 때려도 상관없는 게 코스닥이다. 대신 다음날 상한가를 쳐도 되는 거예요. 그런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이 세종 메디칼이라는 종목을 제 여담인데요. 예전에 요 자리에서 제가 이 종목을 좀 좋게 봤어요. 세종 메디칼을 좋게 봤고, 사실상 주가를 한번 상승시키고 다시 눌렀을 때 얘는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난다. 이번엔 요 자리를 뚫고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났으니까 요 자리를 뚫고 한번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났고, 여기서 지지하는 흐름이 나타나니까 여기서 뭔가 그 다음은 강하게 분출을 하면서 상장하고 나서 무조건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좀 기대해볼 만하다 라고 생각을 했던 종목이에요.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였고, 근데 그런 종목이 가다가 힘이 없어서 이 뒤로 저는 안 쳐다봤거든요.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그리고 나서 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피곤하게 질질질 흐는 흐름을 만들어 놓은 뒤에 대주주가 바뀌었다 하면서 이런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코스닥은 말 그대로 코스피가 한 달 동안에 올라가서 만들 수 있는 수익률을 코스닥은 단 3일에서 5일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나 이거 1년 투자해, 코스피 1년 투자해서 150%를 벌었다고 쳐. 예를 들어서. 근데 코스닥에다가 1년 투자를 했는데 어떤 종목은 사자마자 3일 만에 150%를 달성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1년 뒤에 마이너스 200%가 됐을 수도 있고, 200%는 안 나오겠죠. 마이너스 50%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365일 중에 350일 동안 계속 마이너스 50%다가 11일 만에 플러스 200%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코스닥이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그냥 가기를 바랬지만 뭐 어쩔 수 없고요. 아무튼 7월달 한 달 고생들 하셨고요. 8월달에는 초반에는 좀 힘들더라도 8월달에 좀 나은 흐름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고, 9월달에는 또 제약바이오 이슈가 좀 살아날 수 있겠죠. 뭐 아마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게 9월달이 될 거냐 8월 중반 이후부터가 될 거냐의 기준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을. 그리고 오늘 종목들이 뭐 너무 많이 다들 빠졌어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뭘 하든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주말 동안 내가 이 종목 뭐 장기적으로 물려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뭐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주말에 몇 종목만 선정을 해서 좀 자세하게 차트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올려주실 분들은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은 KPM 테크가 아침부터 갭이 떨어지더라고. 얘는 확실히 시장이 눌릴 것 같다 싶으면 그냥 아침부터 갭으로 밀더라고요. 그만큼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이 아직까지도 많거든요. 대부분 얘는 작전주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작전주라서 외국인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 물량을 다 털어야만이 갈 수 있는 흐름을 나타낼 거냐, 아니면 외국인들이 일단적으로 단기적인 슈팅을 한번 빼주고 나서 얘네들이 나가고 나서 빵 하고 쳐줄 거냐로도 볼 수는 있는데, 자, 어찌됐든 이 KPM테크 최근에 주가를 한번 올려놓고 그 뒤로 하염없이 무너졌어요. 이 위로 추세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혔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오늘 그러면서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강하게 밀었고, 그 강한 흐름은 거래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몸통 자리에서 일단 지지를 받은 그림이에요. 그죠? 밑꼬리가 하나 더 나왔지만 결국엔 이 몸통 자리를 깨고 내려앉는다면 별 볼 일 없는 주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또 2,800원을
확인하러 내려가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죠? 부분인 거고, 오늘 이런 그림이 나왔으니까 8월 초에는 또 빠르게 뭐 해야 된다? 3,100원 위로 또 올려다 놔야 돼요, 얘는. 그렇지 않고 여기서 또 버벅대는 그림이 좀 나타난다. 그럼 한 번은 더 밑꼬리를 눌러놓고 밑꼬리를 달고 올라올 확률이 높아진다. 그 자리는 2,800원 부근이 될 거라는 거고요. 지금의 자리에서 이렇게 횡보하면 안 돼요. 왜? 밑에서 올라오는 장기평선이 이제 위로 치고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횡보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이 이평은 뭐하다? 꺾일 수밖에 없는 그림이다. 그럼 그만큼 또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차트가 나와요. 일단은 길게 보든 뭐하든 정말 길게 나 이 종목 정말 목숨 걸었다, 길게 볼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650원이지만 길게 보든 뭐 스윙으로 보든 간에 2,800원은 꼭 지켜줘야 되는 자리가 돼야 되는 거고요. 최근에 여기 거래가 빵 하고 터진 뒤로 이 자리에 대한 거래량도 지금은 확인을 못하고 있는 자리예요. 여기 거래량이 빵 하고 터졌던 자리잖아요. 여기 자리 몸통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자리 하나, 그리고 여기란 말이에요. 왜? 거래가 그만 터졌던, 나머지는 평균적인 거래량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대한 거래량까지만 확인하고 눌리는 거예요. 거래가 강하게 들어오질 못하니까. 그럼 일단 이 자리를 확인했고 다시 한 차례 눌리면서 이 자리로 내려갔기 때문에 또 한 번 올라올 때 이제 이 거래량 정도는 한 번 터져줘야 돼요. 왜? 한 번 찍고 나서 적은 거래량으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냈는데 얘가 멍청하게 애매하게 끝났어요. 그러면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시가를 좀 갭 띄워서 위로 쳐올리지 않는 이상 얘가 밑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이 자리가 한 번 더 저항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나는 부분이 돼요. 그런 자리가 만약에 된다면, 주가를 한 번 더 누른다면 얘는 다시 올라올 때 어디 3,150원이 1차적인 저항으로 또 바뀌어요. 지금은 3,460원대가 1차적인 저항이지만 얘가 한번 눌렀다 간다면 3,150원이 1차 저항으로 다시 변경이 된다. 그럼 또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치고 올리는 그림으로 좀 만들어줘야 되는 차트의 모양이다. 애매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애매하다. 그런 애매함을 유지한다라면 결국에 2,800원을 한 번은 확인하고 눌러서 반동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튀는 그림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바로 못 간다면.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좀 뭘 계속 기대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제 국내 임상도 그렇고 뭐 미국의 휴머니젠이 전혀 뭐랄까요, 상승률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또 생각도 드는 부분의 그림이고요. 시간이 얼마 없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빠르게 치든 아니면 그냥 주저앉혀서 저거 하든 둘 중에 하나에 판단을 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야? 왜 이러죠? 두 번째,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시세를 크게 한번 분출하고 주가를 눌렀어요. 그러면서 여기 강하게 갭 떴던 자리까지도 쳐 밀고 끝났거든요. 어제 딱 이 자리를 유지해줬죠. 그러면서 밑꼬리 달았는데 오늘 시장이 한 번 더 안 좋으니까 한 번 더 밀었다 라는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찌 됐든 거래가 들어온 자리가 아직은 나가지 않았다 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조금 더 밀리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는 자리예요. 4,850원 요 자리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면 얘는 어찌됐든 이 안에서 차트의 흐름을 당분간은 유지할 확률은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흐름만 유지한다면 월봉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위로 올라갈 자리가 분명히 조금 더 남아있다. 어떻게든 7,000원 정도는 한번
하고 7,000원 위로 올라타서 1만원대를 확인하러 갈 거냐, 아니면 7,000원을 쳐맞고 결국은 다시 한번 주가를 누를 거냐, 얘 기준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어찌됐든 저는 아직은 큰 그림을 그려보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 시세를 완벽하게 끝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차트의 모양이다라고 저는 좀 확인하고 싶어요. 어찌됐든 이제 요런 그림을 한번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러서 이 자리까지 온다면 또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한 번은 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정원엔시스가 어제 좀 강하게 움직였죠. 어제 강하게 움직여서 상한가 부근까지 갔다가 오후장에 또 미친듯이 밀었어요. 또 되게 수급이 미친듯이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뭐 누가 봐도 비트코인 저리 가라, 나는 수급인 거고, 뭐 최근에 뭐 윤석열 정치 테마주로도 엮여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기존의 흐름을 보면 요 자리 예전에 영상 말씀드렸었죠. 요렇게 삼각수렴의 모양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는 자리인 거고, 잡고 있는 자리인 거고, 그 자리만 유지해준다면 뭐다? 분명히 슈팅을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윗꼬리를 강하게 계속 달면서 매물 소화를 꾸준하게 했던 자리인 거고요. 그런 자리에서 오늘 주가를 한 번 더 밀었고,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전체적인 큰 흐름의 관점으로 본다면요, 요렇게 몸통을 만들었던 자리예요. 요렇게 몸통을 만들었던 자리인 거고, 나머지는 윗꼬리를 달았던 자리인 거고요. 그런 몸통을 넘어서고 지지하면서 슈팅이 강하게 나왔고, 그런 기존에 있던 이 몸통 자리까지만 매물을 한 번 더 확인을 한 부분인 거고,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종가상 3,500원만 이탈하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찌됐든 쌍봉의 흐름은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고요. 월봉으로 보더라도 뭐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런 흐름의 차트를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요 자리에 대한 또 한 번의 요 자리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또 뭐 정치 테마주로 엮여져 있고요. 뭐 내년도 대선도 있고 한 그림으로 본다면 아직은 실제적으로 큰 시세는 분출하지 못했다. 이제 100%에 대한 시세 분출의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위아래를 흔들면서 요렇게 분봉상 어려운 흐름을 계속 유지하면서 개인들을 털어내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차트의 모습이었고요. 오늘 캠트로스가 좀 오랜만에 움직였어요. 실제적으로 이 캠트로스가 뭐 탄소 중립 관련된 종목인 것 같고요. 뭐 탄소 중립이라면 앞으로의 이 시장에서 탄소 중립은 꼭 필요한 가치인 거고, 그 탄소 중립으로 인해서 수익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금 내는 걸 좀 더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매출을 그만큼 증대시킬 수 있는 근거가 좀 될 수 있고요. 최근에 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기존의 요런 박스권의 흐름을 연출하고 있었던 그림이었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중간값을 그어보면 요런 그림이 대충 나오죠. 그죠? 즉 중간값 박스 상단을 한 번, 두 번 때리고 하단도 두 번 때리고, 그리고 나서 이 중간값을 계속 못 넘기다가 오늘 넘겨서 다시 한번 고점을 한번 때린 자리예요. 그럼 여기에 또 중간값을 이렇게 그어보면 7,600원 정도가 좀 연출될 수 있고요. 이 7,600원을 다시 한번 넘어서는 그림이 나온다면 또 한번 8,300원대를 때리러 올라온다라는 거고, 이 자리를 넘긴다면 기존의 고점 혹은
1만원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인 거고, 그럼 밑으로 지켜야 되는 자리가 6,900원대가 지켜지는지를 체크하셔야 되고, 혹은 이 자리가 깨지더라도 빠르게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가 이 박스권의 중간값이니까. 이 자리를 기준 잡아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오는 자리가 이 7,600원을 넘어서는지를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이 자리를 못 넘긴다면 뭐다? 당분간은 요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위아래 반반 나눠서 요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박스권이 이 자리를 넘어서야 요 박스권 혹은 이 위로 넘어타는 그림이 나타난다. 이해되시죠? 앞으로 조금 기대해볼 만한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다. 어차피 자동차군이고, 이제 2021년 하반기가 왔다라고 해도 뭐 가은이 아니죠. 8월달이니까 1년에 반은 넘어선 자리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수소차, 그런 이 자동차 쪽에 관심을 분명히 가져야 될 시점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흐름에서 얘도 한몫할 수 있는 차트의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니까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간만에 G9 제약이란 종목이 움직였어요. 어떻게 보면 좀 잡주인데 기존에 주가를 이 진단키트 관련으로 좀 강하게 움직였다가 어제 오늘은 이 중국 백신 시노팜 관련주인 것 같더라고요. 중국 백신을 긴급 승인할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이 종목이 움직인 부분인데,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흐름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작전주예요. 이 흐름 자체가 작전주예요. 주가를 강하게 띄워놓고 강하게 눌러놓고 그러면서 거래량이 기존보다 강하게 들어오는 흐름이거든요. 기존에 주가를 빵 하고 올렸던 자리보다 강하게 들어오는 흐름이에요. 강하게 들어올리는 흐름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일단은 올릴 수 있는 자리까지 1차적으로 올라온 거예요. 오늘 상한가를 못 갔죠? 올라온 거예요. 1차적으로 올라왔고, 그러면 다시 한번 눌릴 때 1470원을 종가상 이탈하냐 못하냐의 관점인 거고, 이 자리만 얘가 이탈하지 않고 1650원 위로만 다시 올라와서 지지하는 그림, 그러니까 즉 이 위에서 버티는 그림, 이 밑에서 버티는 그림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인데, 밑에서 버틴다면 이 작전은 뭐다? 실패할 수 있다. 하지만 1650원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뭐다? 얘는 다시 한번 강한 슈팅을 낼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차트의 모습이에요. 요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차트거든요. 요런 흐름. 얘가 아니네요. 혹은 요런 흐름. 근데 거래량은 좀 다르죠? 다르지만 그런 비슷한 모양의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가격이 작전치기 좋은 가격인 거고, 시총 나쁘지 않고 대주주 물량 많지 않다라는 거죠. 작전치기 딱 좋은 한탕 해먹고 빠져나가기 딱 좋은 차트의 모양이에요. 대신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을 꼭 지켜야 된다 라는 부분인 거고요. 이번 달 이 안으로 못 들어갔죠. 그죠? 이 구름대 안으로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작전이 진행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무조건 세력이 들어왔다, 작전이 시작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얘네가 이게 실패할 수도 있다. 대신 그 실패의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던 요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냐 요 밑에서 버티는 그림이냐예요. 그런 기준에서 이 종목 좀 지켜봐라, 이런 게 세력주구나, 작전주구나 라는 거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대웅과 대웅제약이 최근에 좀 움직였죠. 뭐 어떻게 보면 나부타 뭐 임상 3상 관련해서 최근에 좀 많이 움직였고, 기존 영상에서도 제가 좀 언급을 했던 종목이죠. 얘는 좀 큰 그림 그려도 된다. 대웅제약은 대웅보다도 차라리 대웅제약은 좀 더 큰 그림 그려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그러면서 슈팅을 한번 냈고, 그 자리가 요 자리 위로 넘어서냐 못 넘어서냐를 꼭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왜? 여기가 강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래량 자체가 강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넘어서는 거래량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존 영상에서 뭐 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던 것 같은데 싫어요 누르시고. 근데 아무리 재료가 어쩌고 저쩌고 강하고 뭐하고 뭐 어쩐다 저쩐다 하더라도 차트에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하면 이 재료는 강한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정말 강한 재료인데 그 재료의 활용도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한폭탄이 있는데 얘가 한번 터지면 서울을 날려버릴 수가 있어. 근데 시한폭탄의 시간이 움직이는데 이 시간이 3천억이야. 3천시간이야. 뭐 3천억 시간이든. 그러면 나 죽을 때까지 안 터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시한폭탄으로서. 이게 당장 1시간 안에 터진다고 해야 시한폭탄으로서의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재료도 마찬가지예요. 재료 따지시는 분들 꼭 저한테 뭐 욕하시는데 저는 차트만 보니까, 차트 기준에서 그렇게 보이니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맞고 당연히 주가가 눌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왜? 거래가 강하게 터졌고 이 자리를 못 넘겼고, 그러면 다시 눌릴 때 거래가 또 한 번 들어오면서 음봉을 만들었던 요 자리죠. 15만원. 그죠? 요 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요 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얘는 밑으로는 15만원, 위로는 18만 5천원 사이에서 뭐다? 박스를 친 거예요. 왜? 거래가 그만큼 터질 자리가 없으니까. 요런 거래량을 지금 당장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횡보하면서 어느 정도 물량 소화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 물량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 악재가 터지든 시장이 좋지 않으면 뭐다? 주가는 한 번 더 누를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남아있다 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13만원 부근까지. 여기까지도 한번 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 안 되면. 대신 지금의 자리에서 중간값을 그어놓고, 그럼 그 중간값이 어디예요? 16만 7천원, 5천원 정도가 되는 거죠.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 뭐 좀 넉넉 잡더라도 16만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 꾸준하게 연출이 앞으로도 된다면 뭐다? 이 주가는 한 번 더 20만원을 향해서 넘어갈 수 있는 자리다. 대신 상단선은 20만 5천원 부근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단계별로 바꿔간다. 요런 흐름이 또 한 번 강하게 나타날 확률은 적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운이 좋았던 거예요. 한번 해먹을 때 제대로 해먹고 다시 눌러놓고 앞으로 여기가 너의 목표가야 라고 보여주는 자리인 거예요. 대신 그거에 대한 시간은 언제가 될지는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고. 이해되세요? 왜? 그런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건 대웅이 현재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웅제약만 미쳤다고 갈 수는 없다. 당연히 수익률 차이는 날 수 있지만 대웅제약이 가게 되면 대웅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웅과 대웅제약이 같은 위치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KPM테크와 텔콤과 마찬가지의 관점이에요. KPM테크는 자리를 계속 잡고 있는데 텔콤 RF제약은 영 힘이 없죠. 모양을 그지같이 만들었다가 이제 자리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거랑 같은 기준으로 봐야 된다. 대웅이 현재 그런 기준인 거고, 이제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인 거죠. 지금 말 그대로 대웅제약이 가면서 얘도 한번 따라 올라왔고, 그러면서 거래가 안 들어오니까 다시 어디
요 자리에 갇혀있는 자리예요. 얘는 요 자리에 갇혀있는 자리예요. 거기에 대한 중간값을 딱 그어보면 요 자리인 거고, 아직은 중간값 상단에서 유지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이 자리를 넘어서야 다시 이 자리, 그죠? 이 자리 넘어서면 또 여기서 데칼코마니로 또 반 정도 올라오는 자리, 그 자리가 딱 최근에 나왔던 고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요런 그림으로 나오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오랫동안 행보하는 것도 그닥 좋지 않다. 그럼 4만원, 4만500원을 빠르게 넘기는 흐름이 나타나는 게 나타날수록 좋다라는 거고요. 어찌됐든 이 46,500원 이 위로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기가 하나의 또 이렇게 매물대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얘가 기존에 위아래로 하락 A, B, C 파를 만들면서 만들어 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해서 매물 소화를 한 차례 정도 조금이라도 해준 자리인 거고, 여기서 이 해준 자리를 유지하는 그림은 꾸준하게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빠르게 다시 4만원 위로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지하는 자리를 한 번 더 마련해 줘야만이 다시 한번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낸다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거래량보다는 더 터져줘야 돼요. 못해도 요 거래량 이상 한번 터져줘야 돼요. 그래야 이 안으로 기어 들어간다. 그렇지 않고서는 당분간은 또 요 안에서 갇혀서 얘도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대웅제약도 마찬가지의 흐름으로 움직일 거다 라는 기준으로 좀 바라보셔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 앞으로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당장 뭐 빠르게 뭐 엄청난 상승을 기대해 보기에는 어렵다라고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어찌됐든 얘는 다시 한번 7만원은 확인하러 올라와야 되는 차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준으로 좀 바라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혹여나 공부방, 리딩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도 부탁드릴게요.